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전망을 인간관계를 정하고 편하게 저는 그 TV 토론에서 벌여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희 시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또 제가 주장한 건 주장한 것대로 그대로 우리 인수위원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정을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데 참고로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점은 첫 번째는 화합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사회인지 모르게 뭐 진영 논리라는 것도 얘기가 돼서 보수와 무슨 진보 뭐 이런 이름으로 대립 갈등 구조가 있고요. 그런 정치적인 진영이 아니고 무슨 연령, 말하자면 세대별로 또는 남녀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우리 세종시가 그런 부분에 아직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번 선거 결과가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됐지만 또 시의원분들은 민주당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의가 어디 세종 시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이겠어요? 독주하지 말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의 의견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간에 이 선거로 인해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는 뭐 대립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솔선해서 그런 것들을 화합하고 인화하고 또 풀어드리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공약 발표할 때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종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 교통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국정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에 지금 상가공실 문제라든가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경기 때문에 재정난도 거기서부터 비롯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 문제 여기에 최우선 정책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인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죠. 현안 문제를 볼 적에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부각이 됐습니다만 교통 문제 같은 거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우리 서준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난 해소를 위한 LH 개발 이익 환수 문제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뭉뚱그려 볼 적에 우선 재정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 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민들께는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빚이 뭐 3,700억이든 4,500억이든 또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불가피한 면이 있겠죠. 그런 면이 원인이 됐든 어쨌든 이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행사성 예산, 소모성 예산 그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예산 절감에 앞장서고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라든가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상가공채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 문제를 어떻게 좀 건전화시키는가라는 문제에 일단 중점을 두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발굴하는 데를 쓸 것입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부세 제도라든가 또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같은 것도 좀 더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를 각별하게 배려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제가 앞장서서 그런 제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LH 개발 입금 환수 문제가
이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LH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완성 문제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라는 것을 좀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그때 TV 토론 과정에서 개헌을 해서 입법사법 행정부가 다 세종시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천도 아니겠습니까? 수도 서울을 세종으로 옮기는 게 행정수도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 충청권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을 우리 수도 서울을 세종시로 옮겨서 천도를 한다면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든가 또 개헌을 이루어진다고 해서 곰곰 생각해 보면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그 한 가지만 개헌 요소가 되겠습니까? 무슨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개헌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개헌을 해서 한다는 그 뜻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큰 국가 아젠다로 남겨둘 일이고 자치단체장 세종시장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개념은 뭐냐라고 할 적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청와대 집무실하고 국회 분원이 완전히 이전이 확정이 됐고 또 국무회의도 이제 번갈아가면서 열리게 된다고 하고요. 또 대통령과 그리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과 회의는 꼭 세종시에서 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열려도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이제는 개헌을 해서 완전히 옮기지는 못했지만 이런 정도 기능이라는 것은 현 헌법 체계에 살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수도가 뭐냐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수도라는 게 그냥 입법사고 행정부 기관만 있으면 수도냐. 저는 그거보다는 수도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부심점이 되는 도시의 기능이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책연구기관이 지금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부처가 지금 40몇 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보다 청와대 국회가 왔다면 플러스 거기에 미래를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미래 전략적 요소가 세종시에 자리를 잡아서 어떤 미래 전략을 꿈꾸는 그런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이고 플러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은 100년 내기라고 하는데 그 교육 특구 문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론하고 있으면서 세종시에 그걸 시범도시를 하고자 하는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세종시에 유치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철도망이라는 것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철도망을 통해서 우리 뭐 청주, 조치원, 세종 또 대전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국토의 중심부로서의 혈맹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보강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정말 세종시가 그런 입법사법 행정부 국책연구기관 그런 기관도 있지만 플러스 기능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개념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세종시를 이끌어가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공약을 통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죠. 저는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시겠지만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집값은 오르긴 오르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다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재산세나 또 무슨 의료보험, 뭐 건강보험, 수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게 재산 축적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에서부터 그것이 국민들의 투기 심리나 또 젊은이들이 집 마련하는데 오른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많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집값이 떨어져서 좋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값 가지고 계시신 분의 재산 가치가 떨어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값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약간 물가 수준일 정도로 안정화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트리플 규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세종시가 트리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계속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면 이 규제도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취임을 하든 안 하든 이 문제는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신정부도 완전히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거기에 우리 세종시 문제도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 풀어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긴축재정하고 버스 무료화에서 교통대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 때는 써야 되고요. 쓸데없는 돈은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을 써서 110억이 걸리면 써야 될 일이고 단돈 1억을 써서라도 그게 쓸모가 없다면 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정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은 하되 그러나 교통대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쓸 건 써야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써야 될 예산까지 전부 다 깎고 안 쓴다. 그런 방침은 아니다라는 걸 드리고요. 전 조치원의 KTX를 다니던 KTX 좀 정차 좀 시켜달라라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2024년에 수원에서 하는 새로운 선로가 건설되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세종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건 그때 가서 문제고 어쨌든 조치원의 KTX가 정착함으로써 조치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우리 세종 시민의 교통에 편의가 된다. 그건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 그 선로 문제도 2024년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도 아직 2024년에 확실히 완공되는지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주장한 대로 그대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남역의 KTX 문제는 저는 그것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언젠가는 필요하다. 언젠가는 세종시 남부에도 KTX가 필요하다. 인구가 더 많이 늘고 더더구나 국회 분원이나 세종 집무실이 오고 또 충청권 철도망이 이제 우리가 조속 착공을 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시기인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우리 국토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세종 KTX 역사는 하는 것을 방향으로 저도 마찬가지다. 투 트랙으로 나는 추진하겠다. 시기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TV 토론에서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